한국처럼 이상한 나라는 처음입니다. 이런 나라에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 불쌍하네요. 여기 한국 여행을 온 중국인 기자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준이 아이고 한국이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문화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리시닝이라고 합니다. 중국처럼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훌륭한 나라는 없죠. 중국의 역사가 유구하고 엄청난 만큼 문화 또한 세계인의 로망으로 우뚝 섰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유독 한국이 조금 거슬렸습니다. 한국은 늘 중국의 문화나 역사를 베끼고 있는 현실이고 K-팝이나 영화, 소설 등의 대중문화 또한 중국의 아류인 것이 확실하죠. 중국을 베끼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세계인들은 그저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한국이 중국을 베끼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세계에 중국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 기자가 되었죠. 한국이나 일본 등 중국을 우러러보는 나라들이 문화 강탈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저와 같은 문화부 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문화부 기자가 되기보다는 정치부 기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중국 공산당의 간부이신데 역량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정치부 기자가 되어 정치권의 여러 정보들을 미리 접한다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만을 돕기보다는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보고 있는 피해에 대한 고민을 더욱 하자고 결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상을 모조리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소리에 이제는 반드시 힘을 실을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윗선에서도 한국에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말을 했고 중국이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죠. 한국에 대한 실상을 중국인들이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특집 기사를 길게 연재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각종 문제들을 직접 취재해야 했으니까요. 분명 한국에 도착하고부터 취재할 것이 투성이일 것입니다. 중국어를 한글이라는 한국식 중국 문자로 고쳐서 써둔 간판은 물론 자신의 조상이 중국인임에도 토종 한국인이라고 속이는 사람들까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나라일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가고 말지 한국처럼 위생적이지 못하고 가난한 후진국에 가는 것은 꺼려했거든요. 저희 팀 직원들 전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선배는 얼마 전에 강아지가 새끼 낳았다며 출장을 거절했고 제 후배는 자신의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이 편찮으시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렇다고 팀장님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팀장님은 일본 출장 계획을 이미 잡아두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한국 출장을 가는 것은 무리였거든요. 결국 저와 제 동기를 비롯한 인턴 사원을 주축으로 한 취재팀이 꾸려졌습니다. 중국의 젊은 인재들이 가는 만큼 그 실상을 낱낱이 조사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엘리트들이 한국이라는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이니 피해를 입지 않고 돌아오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매치기가 일상이라서 하루에 3번도 강도를 당할지도 모르는 나라인데다가 그날 소매치기한 물건을 몇 분 뒤 다른 사람이 소매치기를 해가는 경우도 허다해서 너의 물건 나의 물건 개념이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줍는 청소부조차도 없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싸놓은 배설물이 돌아다녀도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에 변을 보는 양이 많은 편인데도 청소부들이 일주일 내로 치우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그럴 인력도 없는 데다가 도로 포장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길거리에서도 흙먼지가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제1의 나라인 중국보다 낙후된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니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에도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서울의 몇몇 지역만 가보는 취재임에도 일주일이 넘는 꽤나 오랜 기간 출장을 보내주었는데 그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심지어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고소득자의 여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설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기자 정도면 한국 대통령 급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간만에 연락을 드리고 한국 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방방 뛰시면서 그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며 걱정하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동딸이 그런 위험 지역에 가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며 그런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정치부 기자가 되었더라면 굳이 한국에 갈 필요 없었을 텐데 문화부 기자가 되어서 한국 문화 때문에 그런 무서운 나라까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온갖 무서운 이야기들을 쏟아내셨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범죄자들이 도망쳐 세운 나라이고 그래서 사람들 모두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외국인을 보면 무조건 속이려고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전부터 한국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 하셨고 지금도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잡고 뜯어먹는다는 소문도 들었다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가면 절대 물을 마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한국의 수도가는 전부 녹슬어 있어서 물을 마시면 바로 중독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면역이 생겨서 멀쩡하지만 외국인들은 한 모금만 마셔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는 병원조차 변변한 곳이 없어서 만약 아프면 그냥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의사라고 해봐야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치료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경찰이 있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막고 있어도 모른 척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조차 뇌물을 받아야만 움직이고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치안이 너무 위험해서 여자가 혼자 다니면 무조건 납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여성은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 한국 남자들이 보면 무조건 따라와서 납치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따라 제발 가지 마라.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장은 결정된 일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아시아권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후진적일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니 마음이 조금은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겨우 진정시키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후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은 그렇게 위험한 나라일까요? 중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깨끗한 도로, 친절한 사람들, 안전한 환경이 없는 나라라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저는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의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활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비행기가 다가가는 게이트 주변은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까지 깔끔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내부로 향했는데 그 순간부터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공기가 너무나 쾌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공항에서는 흔히 맡을 수 있는 퀴퀴한 냄새조차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첨단으로 갖춰져 있었고 방향을 찾기 쉽도록 표지판도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하나같이 친절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대체로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보면 무조건 속이려고 한다던 부모님의 말이 생각나서 긴장했지만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수화물을 찾으러 갔는데 제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벽면과 천장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부에는 식물들이 잘 가꿔져 있어서 공기마저 상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료 와이파이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본 인천공항은 지금까지가 본 어느 나라의 공항보다도 훨씬 앞선 미래형 공항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동료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신호체계도 매우 효율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교통이 너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모습에 한 동료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봐, 이거 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분명 중국 기술을 전부 훔쳐갔기 때문이야. 아니면 이렇게까지 정돈될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은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예전부터 한국은 우리 걸 베껴서 성장했다고 했잖아.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든 다 중국에서 기술을 빼가서 만든 거라고 들었어. 여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기술이 스며들어 있는 게 분명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서울 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는 너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유리로 반짝였고 도로에는 최첨단 전기버스와 친환경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시민들은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동료 하나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대로 취재해 봐야겠어. 한국이 정말로 중국 기술을 훔쳐서 여기까지 온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 말에 나머지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보자. 한국이 중국의 모방국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해. 그렇게 말하는 동료들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단순히 중국을 모방한 나라라면 왜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을까? 왜 내가 살아온 환경보다 훨씬 더 앞선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은 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량이 서울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형형색색의 디지털 광고판이 빛났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잡스럽거나 어수선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로 들어섰습니다. 동료들도 여기저기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봐.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실제로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번화가에서는 종종 길가에 담배꽁초나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공기도 너무 맑아. 원래 이렇게 공기가 깨끗한 거야? 한 동료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맑고 쾌적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늘 뿌연 스모그가 낀 하늘을 보는 것이 익숙했는데 여기는 그런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전부 너무 조용하고 예의가 바른 것 같아. 아무도 우리를 밀치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 정말 그랬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함부로 새치기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며 걸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대화 소리도 지나치게 크지 않았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대형 쇼핑몰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첨단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고 계산대에는 긴 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셀프 결제를 하고 있었고 안내 로봇이 곳곳에서 방문객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미래 도시인데 한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무인 기술이 도입된 곳이 있지만 이곳처럼 완벽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모습에 점점 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중국을 모방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모방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기술과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고 있는 시민의식과 질서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때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이 그냥 중국을 모방해서 성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단순한 모방국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건대 앞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거리의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감각적인 카페, 트렌디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의 대학가와도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개성이 넘치는 패션을 한 사람들도 많았고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여기 진짜 젊음의 거리네. 동료들은 카메라를 세팅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건대 앞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 백인 남성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 문화와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중국과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생활 방식이나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예를 들면 한국은 정말 정돈된 느낌이 있어요. 공공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어서 한 동남아계 여성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중국에서도 살아봤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두 나라 다 매력이 있지만 한국은 확실히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이번에는 한 중국인 유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특히 기술이나 시스템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중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그의 말에 동료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통해 한국을 단순히 중국을 모방한 나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마친 후 동료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한국을 오기 전까지는 다르게 생각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한국이 중국의 모방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시선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실제로 본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한 중국인 남성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묻자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중국인의 이미지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저도 여기서 유학하면서 여러 번 그걸 느꼈죠. 우리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다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들었는데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건 맞아요. 그런데 중국인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관광지나 유학원에서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심지어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진 거죠. 우리 일행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유학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력서에 중국인이라고 쓰면 면접도 보지 않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그냥 경쟁이 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출근을 안 하거나 계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중국인 지원자를 아예 안 뽑으려는 기업들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우리 일행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중국인이 차별받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이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발 다른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중국인들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아까 지하철에서 엄청 떠들면서 왔잖아.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긴 했어. 다른 동료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멋쩍게 웃었고
또 누군가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한 동료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건 당연한 거고 조용하면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아. 다른 동료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사람이 사는 맛이 나려면 떠들어야지. 그리고 무단결근 같은 것도 솔직히 중국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일도 아니고 어차피 회사에서도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잖아. 그렇지. 중국에서는 사정이 있으면 출근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흔한데 한국에서는 그게 문제라는 거네. 근데 솔직히 한국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우리 기준에서는 그냥 유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을 한국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며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중국인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한국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화가 다를 뿐인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긴 채 다음 취재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태원에 도착하자 거리는 다소 시끄럽고 활기차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분위기가 독특하게 느껴졌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유럽인들에게 다가가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한국 문화를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금발의 남성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중국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런 질문을 듣다니 정말 어이없네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희를 쳐다보며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정말 위대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요즘은 도태된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반면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이 중국 옆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이 너무 멋있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정말 놀라워요. 여성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고 문화적으로도 발전이 멈춘 느낌이에요. 한국은 그 반대죠. 세계적으로 문화가 제일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음악, 영화, 패션, 기술 그 모든 것이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한국은 세련되게 발전해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 화를 내며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반면 중국은 점점 더 도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고 예상치 못한 강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던 저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다시 물어보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이 훨씬 더 발전적이고 그 문화의 영향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말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과 그들의 강한 주장에 이 취재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유럽인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K-팝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K-팝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다들 따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어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창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여성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한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모두 다 맛있고 특별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한국어도 멋지죠. 한글은 정말 효율적이고 독특해요. 또 다른 남성이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하죠. 그리고 한국의 기술도 정말 최고예요. 이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였고 그들의 말 속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유럽인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아는 유럽 사람들 중에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아요.
중국은 그저 과거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것 같고 이제는 그 나라 자체가 발전이 멈춘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유럽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중국인들이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문화나 사회적 발전 모두 한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국에서 자주 듣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이 실제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럽인들이 보는 시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고 그게 그 나라를 대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유럽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겪어온 문화적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유럽인들이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에서 중국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지만 한 명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며 자신들의 성취와 발전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의 대화에서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그들은 한국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자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끝난 후 우리는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는 사실 한국이 중국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도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동안 중국은 여전히 세계를 이끄는 국가라고 믿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 다른 동료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한국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고 그들이 가진 문화와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앞선 것 같아. 그렇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우리 중국을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부심이 점차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결국 한국에게 이미 밀려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성취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중국이 이제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회사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취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선배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은 선배들은 우리를 보고 한국에서 뭐 배울 게 있겠냐며 비웃었고 그렇게 돈만 날리고 왔냐? 는 말로 저희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선배들은 우리가 제대로 취재를 해오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보내지 않은 출장에 대해 고리타분한 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올 거면 애초에 왜 갔냐? 는 말과 함께 선배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겪은 사실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실패했다고만 생각하며 그 실패가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한국처럼 후진국에서 무슨 배울 게 있겠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겪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우리가 중국보다 못한 나라에서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한순간에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취재 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돌아갔고 대부분의 팀원들은
기자라는 직책에서 물러나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으며 일부는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퍼졌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커리어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회사에 전하고 싶었지만 회사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국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정관념이 더욱 확고해져만 갔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점차 밀려났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아버지나 부모님도 너무 힘들었고 회사도 없으니 차라리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 가려고 마음먹고 가려고 한국어와 귀화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와 너무 다른 점들이 많았고 나름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으로의 귀화가 오래 걸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당분간 한국에 가서 공장이라도 들어갈 생각이에요. 한국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제가 모은 돈으로 들어가서도 살기 힘들 것 같지만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국에는 중국인들이 꽤나 많이 넘어가서 살고 있다고 알고 있고 여기저기에 조용히 지내는 중국인이 많다고 정보를 들었거든요. 저도 그들처럼 한국에서 새롭게 살아갈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제 동료들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의 기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동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